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 시간 8일 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600명 넘게 숨지고 부상자도 300명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이 진동을 느낀 듯 두리번거리고 이내 다급히 대피합니다. 흔들리던 건물은 10초도 안 돼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인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라케시와 알하우제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630여 명, 부상자는 330여 명쯤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진앙지는 마라케시 중심으로부터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지역입니다. 사고 당시 마라케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0여 명의 연구자들이 방문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굉장히 진동이 심해서 일부 호텔은 천장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해서는 일부 저희 일행들이 아직까지 밖에서 계속 대피한 채로 대기 중이라서 너무 많이 흔들려서 어제 간밤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지진은 마라케시 등을 넘어 수도 라바트와 모로코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 지역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جالس كنشم الهواء شويه حتى كنسمع ديك الزز توقيلا انا شي حاجه حدايا واحد الوقيته كنقول لا. 많은 시민들은 여진의 공포로 거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아직 사고 발생 초기인데다 구조대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5번째 검찰 조사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수원지검 앞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대표가 나타나자 함성이 커집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이날 검찰 출석은 당대표 취임 이후 5번째입니다. 성남FC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에 이어 이번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보냈습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입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냈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는데 이 대표가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마다 이 대표와 전화통화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고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 진술했다가 최근 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북측에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글로벌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선박과 항만의 탄소 비중을 줄이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 정상 발언서입니다. 그러면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불을 추가로 공여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대응 노력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을 천명하며 주요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선박 운행과 항만 운영의 탈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북핵 공조를 역설하며 지역 내 협력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후위기 극복을 앞세우며 글로벌 책임 외교를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10개 나라와의 양자 회담을 소화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G20 마지막 세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디지털 규범 정립 같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